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게 탑픽입니다. 이번에 올랐더라. 그 다음에 시장 하락할 때 내가 다시 사야지 라고 미리 관심 종목을 채워놓는 것도 이것도 공부거든요. 의심해서 확신을 바뀌는 순간 항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혹은 그러면 의심이 있는 순간에 뭐라도 한 번씩은 내가 스터디를 해보고 빠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오늘 또 되게 당황하시고 또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뭐 위드 코로나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면세라든지 호텔 사업을 하는 호텔신라가 좋을 것이다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부터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럴싸한 상승을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호텔신라는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생각 같은 경우는 투자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 섹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항공주도 정말 기대감이 상당히 큰.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4월 달이 좋았죠. 4월 처음에 백신 효과가 시작되게 할 때 그때 항공주도 거의 40% 50% 올랐을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그럴듯하게 예상되는 섹터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섹터들을 매매하시는 게 항상 시장에서 올라왔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 때문에 오늘 빠지긴 했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이게 실적 시즌에 항상 나오는 그런 효과고요. 이게 지금 효과라기보다는 그 현상이죠. 박스권 하단부를 두 번 두들기다가 마지막에 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신입사원 때 선배님한테 들었었던 거, 거래가 터지는 강한 음봉이 신저가로 깨게 되면은 한동안 건드리지 말라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도 같은 케이스가 오늘 나오게 된 거고요. 된 거면은 소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박스권 하단부를 깬 자리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를 단기 목표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추세가 돌리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평단가 낮추겠다고 물타기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하지 말자. 물론 올라오면 제가 혼날 수는 있겠지만 올라오면 정말로 좋고요. 올라오면은요 굳이 물 안 타더라도 빨리 올라옵니다. 그런 섹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적어도 다음 분기 실적 컨센이 상향되는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가 제가 영국 사례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만 열렸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 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확인하는 딱 한 가지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하려면 최소 3개월 후가 걸리기 때문에 추 확인하시고 그또 섹터를 하더라도 늦진 않으니까는요.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그 대형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저렇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뚝뚝 부러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하기 싫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사실 기관들서부터 막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주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딱 뷰가 바뀌면서 부러뜨려 버리니까 이게 정말 막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할 때 솔직히 이제 실적 컨센,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왜냐면 그 이제 매매랑 내 돈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근데 매매 플레이 하는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매예요. 매매는 실적 컨센 안 좋게 나오면 혹은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은 오팡에서 안 좋은 오팡에서 컨센 부합 정도까지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팔아라라는 게 그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냥 투자 룰대로. 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아셔야죠. 우리가 알고 다음에는 그렇게 물을 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드리자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벗어나는데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고 박스권을 하단부를 계속 두들기고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자체를 미리 의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어떤 전망이나 그러한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 올 여름에 다 정말 모두가 다 올라갈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사실 올 초에 그랬고요. 맞습니다. 빅사이클 오면서. 근데 이 반도체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 좀 바닥을 좀 헤매고 있지만 네네. 하이닉스는 정말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얘기하셨듯이 지금 뭐 10% 가까이 D램이 뭐 폭락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3% 이상 올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D램 업황을 디테일하게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분명 똑같고요. 저도 레포트를 보고 포럼을 보고 세미나를 보고 저희가 아는 건데 막상 정말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경우는 레포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하이닉스 목표가 상위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D램 업황이 드디어 이제 겨울보다는 돌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11월, 12월이 되게 되면은 드디어 D램 업황 그 마지막으로 돌리는 시기가 내년 2분기고 이 주가는 2분기 6개월 선행을 하니까는 4분기에 우리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볼만 하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근데 화수가 그런 컨센이 생겼는데 금요일부터 삼성전자가 드디어 싸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 지수가 급락이 날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저희 종목들이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하이닉스 살아나게 되면은 소부장 종목들이 또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거 종목들이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한 게 소부장 종목들이 신고가 쓴 종목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드디어 그 업황 내에서 새로운 종목이 신고가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업황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섹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섹터를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가장 큰 업황이 올해 7월달, 8월달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DDR5였거든요. DDR5. 예, DDR5가 아시다시피 DDR4에서 5로 전환이 된다 한 거고 거기서 이제 PC 면적이 바뀌게 되고 기타 이제 공정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저희 DDR5 관련 종목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스터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DDR5 종목 중에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가 심택 지금 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그 PCB 쪽 그 레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PCB 쪽 업황 같은 게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널도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IT 쪽에 매매를 한다면은 PCB 쪽에서 안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DDR5랑 PCB가 어제 같은 업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어려운 상황. 어쨌건 뭐 테이퍼링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거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현금을 지금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고민인 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에요. 또 맞아. 근데 현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와서 PCB 좋습니다. 바이오는 안 하시잖아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PCB 뭐 좋아? 그럼 종목을 몇 개 있는데 골라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더니 이제 뭘 팔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팔아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한테 마이너스 20%거든요. 근데 새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가 15%가 날지 10%가 날지 언제 꺾일지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려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월, 화 좋았잖아요. 그 현금 만들어 놨으면 지금 DDR5 붙을 수 있고요. 지금 밑에 돌리는 제약바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저도 앞으로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은
항상 한 10,000번 얘기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현금 얘기 맨날 합니다.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상무님께서도 같은 얘기는 말 안 들으면 안 하기 때문에 10,000번 하신다 하거든요. 그래야지 말을 들어서 한다고 그 얘기도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부장 섹터가 또 쌉니다. 내년 퍼가 8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6배도 있고요. 그러면은 실적이 나오는데 싸움에도 불구하고 업황도 좋아진다 하면 거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볼만 하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안 움직여 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이거 우리 기대감이지 네. 아직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안 움직여 버리면 실적이 박 차장이 이제 실적 퍼 8배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쌉니다. 그럼 손절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이 빠져버려서 10월 초 얼마 전까지 빠져버리면 그 종목이 밑에서 지금 30% 20%씩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또 20% 물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무서운 거라. 예. 그래서 못 덤비는 거거든요. 이게 덤빈다는 표현이 좀 옳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또 여름에 또 현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TV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키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들도 나오고요. 근데 기사를 봤을 때의 느낌은 꼭 꼭지에 나와요. 제가 보기엔. 다 회자고 난 다음에. 근데 왜 그렇게 나올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다 수익이 났고 그들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니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늦은 거죠. 그렇지. 수익 나기 전에 네. 예상이 될 때 덤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어 같은 인사이트 같은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르는 걸 보실 겁니다. 그 종목을 그럼 원래 싸기도 하고 반도체 업황 살아날 때 들어가는 종목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번 사이클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박 차장 얘기 듣고 이번에 내가 봤는데 이번에 올랐더라. 그 다음에 시장 하락할 때 내가 다시 사야지 라고 미리 관심 종목을 채워놓는 것도 이것도 공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직은 대형주가 이렇게 가기에는 거래하기에는 좀 아직 멀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소형주가 좀 더 계속 가는 장세가 하반기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장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얘기랑 내일 얘기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출연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랑 다음 주 말씀 주제가 같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시향이 바뀌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숙명인 것 같고요. 저희 매일 보니까는 그게 그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진짜로 떠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주씩 사더라도 어떤 섹터 샀어요. 그러면은 관련 종목의 연간 섹터가 3-4개가 있잖아요. 그걸 해놓고서 휴대폰 같이 넣어 놓으시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 바텀만 지켜주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오르진 못해도 네. 지켜주기만 하면 지수는 좀 유지가 되면서 오르면 더 좋죠. 오르면 더 좋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 저기 모 증권사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아야지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포션을 다른 주도주 섹터 작년 같은 경우 2차전지라든지 카카오가 채웠고요. 올해 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가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한 삼성전자 때문에 5% 배당 받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주도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리 위치에 있어야 될 주도주가 생기는 거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그랬거든요. 오히려 장이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요 며칠 전에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네. 다른 데가 다 부러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2차 전지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란다. 이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음 뭔가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거기서 선별을 해보자. 네. 이 말씀이신데 혹시 뭐 탑픽으로 보시는 데가 있나요?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게 탑픽입니다. 지금 현재 네. 상승하고 있는 거, 오늘 상승한 것들.
우리가 선택한 다른 종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과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위치가 여기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밑에 있는 걸 고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요, 이게 신고가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심리가 이미 좀 오른 거는 에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안 오른 걸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주를 잡아야 맞습니다. 된다. 네. 오히려 대장 신고가 난 다음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나중에 하더라도 D5든 PCB 업황이 살아난다 하면은 일단 지금 실적 좋고 한 종목이 찜택. 예. 지금 뭐 지금 사실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좀 대장주 선별을 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260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공정 업체들 이쪽이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잘 안 움직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개선상으로는 이게 앞으로 투자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물량이 늘어날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움직여요. 그게 지금 올해 한 3달쯤 계속되어 있어서 현상이죠. 그래서 오르는 거에 타자? 오르는 거에 타자가 아니고요. 주가가 반응을 할 때 하자는 겁니다. 반응을 해. 이게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 순환 주기까지 계산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움직일 것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었고요.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사이클 같은 게 좋죠. 솔직히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섹터의 종목은요. 솔직히 고객들한테 얘기가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사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어떤 섹터를 담자. 그래서 이제 ETF에 대한 투자 열풍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류도 참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메타버스 3종인가 뭐 5종이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수익률이 뭐 최고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새로운 ETF 또 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제일 궁금한 게 종목이고. 그렇죠. 예, 종목이고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인사이트는 가짜라고 할 수 있거든요. ETF에 담겨 있는 주식들. 맞습니다. 지금 모든 증권사 HTS에는 ETF 구성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ETF 구성 종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 제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ETF 안에서도 뭘 팔고 사고 조금씩 할 텐데 그것들이 이제 기간 수급으로 잡히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라 그래가지고 10월 초에 출시된 메타버스 4종 중에 하나를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된 거잖아요. 한 달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이 8.9% 있는 게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8.2% 돼 있는 게 하이브죠. 말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오르죠 요즘.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ETF 때문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정 부분 수급을 좌지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기후변화 솔루션 ETF라고 해서 ESG ET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덱스 걸 좀 뽑아봤는데요. 이 종목 여기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에코프로비엠이고 삼성 SDI, 하나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걸 처음 열어봤을 때는 여기서는 종목을 뽑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섹터거든요. 그러게 오늘 뭐 다 하락했네. 다 하락했고요. 근데 좀 보면은 생각보다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솔루션, 이 ESG ETF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KNX에서 만들거든요. 거래소에서. 기후변화 지수에 있는 40종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4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터디가 가능한 거고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 굳이 기후변화 지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종목들이 몇몇 눈에 띕니다.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그죠? 여기 맞지 않는다? 예. 그거는 기후변화 점수에 들어갈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레포트 중에 일정 하면서 기억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구성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레포트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일종의 하나의 종목들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종목들이 기간 수급이 찍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종목지. 그러면 이게 왜 찍히지? 진짜 구조적으로 돌아서나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종목들이 ETF에 포함이 돼서 기간 매수가 찍히는구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LNF가 MSCI ETF 수급, MSCI 리밸런싱 수급 때문에 수급발로 올라간 거랑 메타버스 ETF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10월 말까지 올라간 거랑 최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지금은 저희가 보기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혹시 ESG 쪽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포트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스터디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10월 달과 11월 달 다른 점일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에서 문자로 받고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리딩 하는 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돈도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각자 돈 벌었다는 분이 별로 번 분은 조용해서 그런가? 벌었다는 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번 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그 문자를 현혹할 때는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6시에 오는데 6시에 내일 급등할 종목 딱 제가 봤어요. 이거 진짜로 다음날 급등하더라고요. 그 종목을 살펴보면은 전일 시간외로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그거만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일종의 사기인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투자자들은 본인이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유튜브가 됐든 뭐 신문이 됐든 뭐 주변에 소개가 됐든 그런 것도 알게 되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실력도 좀 키우면서 지금은 못 벌어도 나중에 벌 수 있는 어떤 그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 우리 아주 만성적인 단어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에 대해서도 좀 기업가들이 좀 오늘 아까 잠깐 그 ETF, ESG ETF 말씀하셨는데 한화솔루션. 뭐 이것도 지금 댓글 보니까 분할 이슈. 그러니까 괜찮다 싶은 거는 자꾸 근데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키워나가지 이렇게 잘라먹기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글쎄요 이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기 발등을 찢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러다 진짜 100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기업 가치가 50, 60밖에 안 되면 결국은 손해인데. 엄청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SK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 LG화학 몇 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분할 발표하는 순간 그냥 무덤이 된 거예요, 종목들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하신 분들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이게 기업 구조로,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목이 분할로 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일정 인적 분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가진 가치를 못 받게 되니까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들이 바로 손절을 치거나. 근데 손절 안 치더라도 들고 있으면 계속 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LG화학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하시라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그런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거를 대부분 그렇게 나온 종목이 대형주니까. 그렇죠. 대형주가 이래버리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소송 걸릴 일이라는 얘기 제가 미국 변호사하고 한번 방송을 해봤었거든요. LG화학 케이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에 있는 주주가 그러니까 미국에 속한 주주가 한국 법정이 아니라 그럼 자기 속한 미국에다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 그럼 미국인 주주가 이걸 들고 있으면 교포든 누구든 그냥 현지 법원에다 소송 걸면은 이거 된통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기업이 당해봐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글로벌 그 어떤 기준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내가 좀 사가지고 좀 소송을 걸 텐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할 말이 참.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섹터가 됐든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좀 위험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아까 위메이드도 좀 나왔었지만 이게 좀 이제 고점이지 않냐. 아니 왜냐면 지금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갈 거라고 믿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위메이드부터 말씀드리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NFT 즉 기존의 드레이코라는 그 토큰을 가지고 위믹스로 바꿔서 플레이트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가상세계 자체에서 게임하면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을 이거를 진짜 저희 위에 기성세대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지난주에도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일어난 현상이 NFT라는 이슈가 붙으면 상한가를 쳐요. 오늘 M게임도 상한가를 쳤고요. 그죠? 갤럭시와 머니트레이도 올라갔고요. 보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대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테마주가 단타치라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매매 안 하고 매매하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런 뭔가 생소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정을 안 하시고 그쪽에는 부정만 하고 있다가 솔직히 올해 초에 메타버스요. 솔직히 올해 초에 계속 회자됐었거든요. 그렇죠. 올 초였으면 다 따블 먹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지금 뭐 실적이 없다. 뭐가 없다 하는데 지금 다 두세 배씩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보시죠. 메타버스가 뭐야라고 저 얘기했잖아요. 6번 물어보셨다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메타버스 지난주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물론 더 강하겠지만은 컨텐츠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지금 다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어떤 드라마의 일정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지금 A스토리는 지금 박살이 나고 있고.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저희 NFT 섹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 게임즈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가장 가팔랐던 순간 같은 경우는 다들 의심하고 건드리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2000년 소재도요. 그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그러다가 실적이 붙으면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굳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거에 우리가 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능력? 그렇죠. 그거를 그 시선을 좀 가져야겠네요.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네, 그게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자주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 들으신 분들이 지금 막 메타버스 들어가려고 막 주식 찾기에는 지금은 좀 아니죠. 늦었죠? 그럼요. 지금 아니고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그거를 메타버스가 아닌 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 그렇죠. 뭔가 또 나올 우리가 거죠. 좀 이런 거는 뭘까? 좀 열린 마음으로 맞습니다. 스터디를 좀 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날 그걸 사고 그걸 이제 물렸다 이제 욕을 하는 거거든요. 한 현상을 보고요. 아까 제가 ETF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ETF 말씀 논리가 뭡니까? 10월 달에 메타버스 ETF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ETF를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자. 똑같은 겁니다. 의심에서 확신을 바뀌는 순간 항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혹은 그러면 의심이 있는 순간에 뭐라도 한 번씩은 내가 스터디를 해보고 빠르게 그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미국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가 왔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들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책 읽고 맞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다.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 말이 좀 떠오르네요.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